네, 이제 마이크로 컨트롤러 센서 시스템 설계 및 실습 마지막 주제 12주차가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가전제품 제어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마트폰으로 가전제품을 제어를 하려면 가전제품에 블루투스 모듈이 있어야 되고요. 또 스마트폰에도 블루투스 모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블루투스끼리 통신을 해서 스마트폰에서 뭔가 제어 신호를 보내면 그 신호를 우리 저기 뭡니까 가전제품의 블루투스가 받아서 이제 그에 맞는 이제 제어 동작을 취해야 되겠죠. 블루투스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블루투스를 하게 된다는 게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이 모든 가전 기기에 연결이 될 수가 있다면 그게 바로 이제 IoT가 되는 거죠. 인터넷 오브 띵스. 사물 인터넷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스마트폰과 통신하는 방법을 얘기를 먼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루투스 설정을 바꿔보는 연습을 할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여러 사람이 실제 실습을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그 블루투스 모듈이 원래 있던 이름이 다 똑같아져 버려요. 그죠? 그렇잖아요. 블루투스 이름이 필요하거든. 우리가 이제 블루투스 검색해서 뭐 여러분 이어폰 같은 거 사용한다 그러면 이어폰의 이름이 있잖아. 그 이름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설정을 바꿔서 내가 원하는 이름으로 이제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블루투스 설정 바꾸기를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으로 가전제품 제어하는 예를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이 챕터가 끝이 나게 됩니다. 자, 먼저 블루투스에 대한 기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그 스칸디나비아 반도 그 뭐 바이킹이라고 그러나요? 바이킹. 그러니까 스웨덴이죠, 스웨덴. 그 스웨덴의 어떤 국왕의 이름이 헤럴드 블루투스죠. 무슨 포도인지 뭘 좋아했대. 그래서 이가 항상 파란 이를 가지고 있었대. 그래서 헤럴드 블루투스라고 하는데 그 스웨덴 쪽의 옛날 그 영문자 알파벳이 요게 H고 요게 B랍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합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헤럴드 블루투스라는 표시가 되고 요게 이제 블루투스의 로고가 되었습니다. 블루투스는 2.4기가 대역. 이 2.4기가 대역이라는 게 왜 이제 이게 중요하냐면요. 이 대역을 우리가 ISM 대역이라고 불러요. 또 5기가 대역도 이제 ISM 대역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원래는 우리가 통신을 하려면 주파수를 갖다가 다 허락을 받아야 돼요. 돈 주고 써야 돼. 국가에다가 돈을 줘야 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뭐 휴대폰 사업자 KT니 뭐 SKT니 이런 데들이 전부 국가에다 돈을 내고 있죠. 그 주파수를 사용하는 그런 어떤 대가로서 정부에다가 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ISM 대역은 뭐냐면요. 이거는 이제 저겁니다. 그 돈 없이 돈 내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대역을 우리가 이제 ISM 대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저 ISM은 뭐의 약자냐면요. 뭐 인더스트리얼, 사이언티픽, 메디컬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산업용, 그다음에 과학용, 그다음에 의료용으로 누구든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게 허락해 놓은 그 대역을 얘기하는데요. 그 대역이 2.4기가 대역하고 5기가 대역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동작하는 게 뭐 무선 랜이 대표적이죠. 와이어리스 랜. 그죠? 무선 랜이라는 게 이제 와이파이 얘기하는 거죠. 와이파이가 이 두 개의 대역에 동작을 하고요. 블루투스는 2.4기가 대역.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뭐 대부분의 이제 그 근거리 통신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ISM 대역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 100m 거리에서 100m는 좀 약간 뻥이죠. 이 100m라는 실험실 환경,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가이디드가 딱 돼 있어. 그래서 여기 송신기가 있고 여기 수신기가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전송한다 그러면 그래도 100m까지는 안 갈 것 같은데 대략 제가 보면 한 30m 정도 되면 끊깁니다. 그 정도 거리에서 최고 수 메가 bps 정도까지 속도를 제공하는 무선 표준이고 이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건 아마 5.0을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5.0 버전이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쓰는 중국산 이어폰 그게 대략 한 최근에 나온 게 5.0이죠. 그러니까 버전은 상당히 뭐 최근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랩탑, 모바일폰, 헤드폰, 이어폰, 키보드, 마우스 등을 연결하는 용도로 쓰인다. 많이 쓰이죠. 그죠?
블루투스를 가장 이제 그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그 회사가 노키아죠, 노키아. 노키아, 에릭슨. 참. 죄송합니다. 노키아 아니고 에릭슨이죠. 에릭슨이 이제 스웨덴 회사고, 이제 노키아는 저 어디입니까? 핀란드 회사죠, 핀란드. 아마 노키아도 그래도 아마 이게 전부 다 그쪽 아니에요? 북쪽. 그죠? 북유럽. 그 나라들에서 이제 블루투스를 굉장히 밀었는데 잘 안 됐죠. 이게 사실 나온 지 되게 오래됐습니다.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아마 이 블루투스가 실제 표준 개발이 되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많이 이렇게 사용되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많이 그런 것들이 이제 사용이 되게 됐죠. 마찬가지로 와이파이도 그전에는 많이 사용 안 했습니다. 다 스마트폰 때문에 와이파이든지 블루투스가 많이 활성화가 된 거죠. 시리얼 포트 프로파일 그랬어요. 이것을 통해서 시리얼 통신을 지원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트메가가 있습니다. 여기 아트메가고요. 그 다음 요건 뭐냐면 블루투스 시리얼 모듈이라고 그래서 이게 별도의 칩으로 되어 있고 별도의 보드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뭡니까 아트메가 보드 보면 이렇게 위에서 꽂을 수 있도록 포트가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블루투스 시리얼 모듈을 꽂는 거죠. 그죠? 시리얼 모듈 꽂으면 이쪽, 그러니까 요 아트메가하고 블루투스 간에는 요 TXD, RXD, 요게 RXD, TXD에서 요 사이를 뭘로 연결하냐면 이제 시리얼 포트로 연결합니다. 이거 우리 시리얼 통신 했었죠. 앞서서. 그죠? 이 반대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쪽이 이제 블루투스가 되는 거죠. 여기 BT 있고 여기 블루투스가 여기 있죠. 그래서 얘끼리는 이제 무선으로 연결하는 형태로 그렇게 이제 구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경우가 이렇게 딱 왔다 갔다 하는 게 설정이 잘 이렇게 될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면은 실제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 할 때는 아트메가에서 TXD로 이 RXD 쪽에 뭔가 데이터를 전송하기만 하면 그 데이터가 자동으로 이쪽 무선으로 날아가게 돼서 이쪽 블루투스 터미널, 이게 이제 스마트폰이 되겠죠. 스마트폰까지 도달하고 또 스마트폰에서 뭔가 무선으로 이렇게 전송을 하면 이 블루투스 간에는 이게 전송이 알아서 되고 그냥 시리얼 포트 이쪽으로 일로 데이터가 그냥 전송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신경 쓰면 되냐면요. 이 부분만 신경 쓰면 됩니다. 이 부분. 그래서 이렇게 그냥 여기 블루투스가 실제 어떻게 전송되는지 생각하지 않고 이쪽 시리얼 포트 쪽만 고려하게끔 해 놓은 프로파일 그런 기술을 우리가 SPP라고 합니다. 시리얼 포트 프로파일.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시리얼 포트 프로파일을 이용해서 SPP를 이용해서 그냥 통신을 수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시리얼 포트, 블루투스 시리얼 모듈은 여기 보시면 이제 J모드 0BT1이라는 거예요. J모드 0BT1이 바로 요겁니다. 요거고, 여기는 요 가운데 있는 큰 칩 있죠? 요게 이제 HC05 모듈이라고, 중국산이죠. 예, 중국산이고, 이게 저렴해서 많이 사용을 하는 그런 이제 보드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블루투스 시리얼 모듈이다. 요 HC05 이거를 블루투스 시리얼 모듈이다 라고 부릅니다. 요거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건 결론적으로 J모드 BT1은 HC05의 블루투스 시리얼 모듈하고 핀 헤더 타입의 외부 인터페이스, 이제 요거 칩을 제외한 나머지들이 이제 외부 인터페이스들이죠. 요 칩의 핀과 이렇게 외부 인터페이스가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 갖고 여기 보시면 여러 개의 핀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페어링 LED, 그러니까 페어링 LED라는 거는 페어링이 되면은 그때 저 LED가 깜빡거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작업 모드 선택 스위치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작업 모드 LED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RXD, TXD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걸로 있는 걸로 봐서 이거 뭡니까? 시리얼 포트 프로파일이 여기 올라가 있는 거죠. 그죠? 왜냐면 RXD랑 TXD밖에 없으니까. 이 두 개가 통신을 하니까. 그 다음에 그라운드하고 VCC 전원이고요. 리셋은 말 그대로 리셋이고, CFG라는 거는 이제 차차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먼저 이 핀 종류를 먼저 봅시다. 여기 이제 글을 보면 전원 관련 핀이 VCC하고 그라운드하고 리셋이 있다. 세 가지 있고요. 통신 핀이 TXD랑 RXD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시리얼 포트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CFG는 뭐냐면 동작 플래그 핀이라는 겁니다. 동작 플래그 핀. 뭐 차차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작업 모드 선택 스위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모드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팅 모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스위치를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데 일반 모드로 하게 되면 통신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팅 모드가 되면은 아까 이제 블루투스 시리얼 프로파일 이름 바꾼다고 그랬죠. 블루투스 모듈의 이름을 그런 거 바꾸려면 이제 설정값 변경 모드인 세팅 모드로 세팅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화살표를 잘 보셔야 되는데요. 이 화살표에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걸 내리면 이제 일반 모드가 된 저기 뭡니까 CFG 방향. 네, 지금 저게 장이 넘어가서 그냥 계속적으로 강의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화살표 방향이 있고 이제 CFG 방향이 있는데 요 상태는 지금 이제 통신 모드죠. 통신 모드니까 얘하고 이제 뭡니까 스마트폰하고 통신을 나눌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이걸 아래쪽으로 내립니다. 요 CFG 방향 쪽으로. 그러면 이제 설정 값을 변경하는 모드. 이제 AT 모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걸 AT 모드. AT 모드로 바뀌게 됩니다. AT 모드 바꾼 다음에 제가 이 블루투스의 이름을 이제 여러분이 원하는 다른 형태로 이렇게 바꿔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업 모드 LED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이 인가되면 4초 간격으로 깜빡이고 페어링 되면 1초 간격으로 깜빡이고요. 페어링 LED는 페어링 되면 그러면 이제 켜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페어링 되면 켜지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전원이 인가되면 4초 간격 깜빡이는 거고 페어링이 되면 1초 간격으로 깜빡이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신 모드에서는 속도를 내 맘대로 조절할 수 있는 상태이긴 한데요. 다시 통신 모드의 이 실제 속도는 이게 이제 그 시리얼 통신이니까 속도를 내 맘대로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속도는 바로 요 CFG 모드, 세팅 모드에서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근데 초기에 CFG 모드는 초기 데이터율은 이렇게 그러니까 115,200 bps로 설정이 되어 있고 명칭은 JCNet BT XXX 이 숫자가 들어갑니다. 이 숫자도 들어가고 뭐 하여튼 여기 뭐 어떤 문자로 되어 있고 숫자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세팅 모드에서 이제 AT 명령어 우리 아까 얘기하는 설정값 변경 모드 똑같은 얘기입니다. 다 그러니까 세팅 모드에서 저걸 내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실제로 실습을 통해서 J모드 BT1의 이름을 변경을 시켜볼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제 회로 연결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요 위에 있는 블루투스 시리얼 모듈만 여기다 꼽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만 이렇게 하나 있으면 됩니다. 제가 이거 지금 이거 안드로이드가 아니라 이제 이거 애플폰이잖아요. 근데 아쉽게도 애플폰은 안 돼요. 안 되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만 이게 통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터미널 HC05라는 거, 터미널 HC05라는 앱을 다운을 받으셔야 됩니다. 안드로이드 아니신 분들은 친구분들 거 좀 같이 사용했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이제 우리가 갖고 터미널 HC05라는 앱을 다운을 받아서 이제 실제 얘들끼리 통신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럼 이 스마트폰 앱에서는 뭐 단추 같은 거 이렇게 몇 개 만들어서요. 이 단추를 누르게 되면 이 뭡니까? 이 아트메가에서 원하는 동작을 수행하게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주의해야 될 거 이거죠.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쪽으로 통신을 하는 건 UART 제로로 통신을 하고요. 우리는 이제 사실 이 아트메가 UART가 두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UART 제로는 우리가 이제 그 PC랑 통신할 때 UART 제로를 많이 사용했었고 지금 우리 여기서는 UART 1을 사용할 겁니다. 그죠? UART 1을 이용해서 통신을 수행할 거니까 UART 제로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블루투스 설정 바꾸기를 한번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블루투스 시리얼 모듈을 이름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루투스 설정 바꾸기는 이제 이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J모드 1281과 J모드 BT1은 서로 연결을 한다. 연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의 동작 모드 선택 스위치를 CFG 모드, 그러니까 AT 모드죠. 설정 모드죠. 설정 모드 쪽으로 위치를 시키면 됩니다. 그죠? 똑같은 겁니다. 세 개 다. 이름은.
이름의 의미는 자 USB를 통해서 J모드 1과 PC를 연결을 한다. 그럼 이제 작업 모드 이게 J모드 128 1에 이제 뭐 전원이 인가되니까 당연히 J모드 BT1에도 전원이 인가가 되겠죠. 그러면 작업 모드 LED가 4초마다 깜빡이게 됩니다. 그럼 정상입니다. 그 다음에 J모드 128 1의 ISP UART 선택 스위치를 ISP 쪽으로 위치를 시킵니다. 지금 UART 사용하는 거 아니죠. 예, ISP로 사용해서 이제 뭡니까 프로그램 다운로드 받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ISP 쪽을 일단 위치시키고요. 이제 브릿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가 여기 브릿지 프로그램을 올려놨습니다. 예, 그래서 브릿지 프로그램을 컴파일해서 다운로드를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Z모드 요거의 ISP UART 선택 스위치를 이제 UART 쪽으로 위치를 시키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UART 0나 UART 1을 외부 디바이스와 연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변환이 되는 거죠. 그죠? 이 순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주의하시고 이제 이 스위치를 도대체 어느 때 어느 쪽으로 위치시켜야 되는지 이거를 명확하게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설정을 바꿔볼 텐데요. 먼저 허큘레스 터미널 에뮬레이터 요거죠. 요걸 이제 다운받아 설치를 하고요. 그럼 처음에 이제 시리얼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컴3 38400 사이즈는 8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오픈을 누르면 되는데 사실 요거를 입력 받는 아마 창이 별도로 뜰 거예요. 이게 창이 이렇게 먼저 이 전면에 떠서 뭐 입력하라고 돼 있을 거예요. 거기에 먼저 이제 여기 네임이라고 되어 있는 건 실제 우리 UART가 그러니까 시리얼 포트가 연결되어 있는 컴포트 지정하고 그 다음에 속도 요걸로 지정하고 데이터 사이즈는 8로 하고 오픈을 딱 누르게 되면 그럼 이제 이렇게 뜨는 거죠. 이런 전체 창이 뜨게 되고요. 그러면서 시리얼 포트 컴3가 오픈되었습니다. 연결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뭡니까? 아트메가하고 이제 PC하고 이제 통신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여기다 AT 플러스 네임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AT 모드라고 부르는 게 이게 뭐냐면 PC에서 여러분 아트메가 그 보드 결국은 그게 이제 저 뭡니까? 저거죠. 블루투스 이름 그걸 바꾸려면 명령을 주려면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명령을 주려면 반드시 AT로 시작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AT 모드라고 부르고 이렇게 명령을 주는 걸 AT 명령어라고 불러요. 이거는 아트메가에서만 이런 걸 활용하는 게 아니고 칩과 어떤 PC와 통신을 할 때 그때 AT 명령어를 엄청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AT 그런 다음에 플러스 그리고 네임 이러면 나 이제 새로 네임을 바꿀 거야 라는 그런 의미가 되죠. AT 플러스 네임. 그죠? 거기다가 HNGDK 홍대기라고 이렇게 적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분들 이름 적어야 되겠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바꾸기를 원하는 이름을 넣어야 돼요. 넣어서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넣는다는 거죠. 샌드 요 아래에 요렇게 넣는다는 거죠. AT 네임하고 홍DK는 여러분이 원하는 문자로 이렇게 넣습니다. 그 다음에 공D 0A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헥스 요거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 요거 샌드 한번 누르고 요 밑에 거 한번 누르고 순서대로 딱딱 눌러주면 됩니다. 순서대로 위에 거 먼저 아래 거 다음. 딱 이렇게 누르면 요게 딱 뜨면서 실제로 통신을 합니다. 근데 에러가 났어요. 에러가 났으면 다시 한번 요거 샌드 클릭 그러면 다시 보냅니다. 오케이 났으면 그럼 바뀐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아트메가에 연결되어 있는 블루투스 시리얼 모듈의 이름이 바뀌게 된 거라고.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블루투스 설정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도명령을 샌드하고 OK가 출력되는지 확인하고 만일 에러가 출력되면 샌드를 제시도 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해하시죠? 이 과정. 이 과정 한번 여러분들이 실행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 과정은 책이 없어요. 책에도 없고 보통 일반적인 이제 뭡니까 아트메가 디자인 설계 책을 봐도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해. 근데 어쨌든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도. 그죠? AT 명령어 그래서 여러분들 네임 이름 변경하는 거 한번 사용해 본 겁니다. 네, 브릿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설명 안 할 겁니다. 왜냐면 이 브릿지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요 뭡니까 우리 BT05 그죠? 우리 중국산이라고 얘기했던 거 그 칩을 만들어낸 놈이 이렇게 사용하시라라고 프로그램 짜갖고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서 이걸 갖다 이해할 필요는 없고 그냥 쭉 하면 됩니다. 그냥. 그래서 그냥 이거 카피해서 이 전체 카피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올려놓고 컴파일한 다음에 이제
업로드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건 이제 브릿지 프로그램의 메인 함수가 됩니다. 이것도 뭐 여러분들 별로 신경 쓸 필요 없고요. 그냥 사용만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스마트폰과 통신하기를 수행을 해 보겠습니다. 설계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의 블루투스 터미널 HC05 이제 앱이죠. 앱 다운받은 앱. 이 앱에서 이제 숫자 1, 2, 3을 아트메가 1, 2, 8로 전송을 하면 아트메가는 1, 2, 3의 문자를 각각 에코백을 하는 겁니다. 메아리를 쳐준다는 얘기죠. 에코백.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제 스마트폰이 있으면 여기서 보내는 거죠. 뭐를 1이나 혹은 2나 아니면 3이나 이걸. 그럼 얘는 에코백을 해주는 거죠. 0문자로 1, 2, 3 뭐 이 셋 중에 하나를 맞춰서 에코백을 해주는 겁니다. 다른 문자는 혹은 다른 숫자는 다 무시를 할 겁니다. 무시를 하고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됩니다. J모드 BT1의 TXD는 여기에 이제 RxD에 연결하고, 근데 1이죠, 1, 2가 아니라, 0가 아니라, 저 RxD는 여기 1에, TXD에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J모드 BT1하고 J모드 128하고 서로 이제 시리얼 포트로 통신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됐죠. 그 다음에 VCC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그라운드 연결하고요. 딱 요 4개만 사용할 겁니다. 나머지 핀들은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J모드에서 1을 1로 이렇게 전송을 한다 라고 하면 이쪽부터 여기 스마트폰까지 전송되는 요 구간은 무시. 그냥 1 전송하면 그냥 얘가 1 받습니다. 또 얘가 1 전송하면 1을 전송하면 얘가 이제 1을 받는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그냥 동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프로그램 보시면 뭐 이 두 개는 기본적인 것들이고 1, 2, 3를 이렇게 영문자로 1, 3로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UART1을 init 초기화하는 초기화 함수입니다. 요게 이제 TX하고 RX enable하는 그런 이제 코드고요. 그다음 8비트 데이터로 한 다음에 패리티 없이 정지 비트 1로 하겠다. 요게 이제 이렇게 세팅하는 겁니다. 요 세팅하는 룰에 대해서는 앞서 우리가 했었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걸 이제 활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율 세팅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16MHz에 115,200 데이터율, 그 다음에 10진수 이렇게 사용할 때 08로 이렇게 설정을 하면 되거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 시트나 앞서 제가 만들어 놓은 그 내용을 보면서 이게 초기화를 하는 거구나. 근데 초기화를 하는데 8비트에 페리피가 없고 정지 비트 하나 있고 그 다음에 115,200 데이터율의 10진수를 사용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세팅을 하려면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되는구나 라는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put 캐릭터를 하겠습니다. put 캐릭터는 문자 전송하는 거죠. 이것도 앞서 우리가 그대로 봤었어요. 다른 게 없어요. 똑같아요. 앞에 거랑. 예. 그래서 한 문자 전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UDRE1은 5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UDRE만큼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시프트를 하게 되면 0x20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0x20이라는 거죠. 20이랑 AND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 플래그 보는 거겠죠. 네, 이건 뭐 정확하게 UCSR1A의 비트 포지션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본 바가 없기 때문에 앞서 보긴 했지만 지금 뭐 저도 다 잊어버렸죠. 그걸 어떻게 기억해요. 근데 어쨌든 예측을 보건데 0x20이면 5번째, 그러니까 6번째 숫자죠. 숫자로는 그 숫자에 해당하는 그 포지션이 뭐냐? 플래그일 것 같아요. 플래그. 그죠? 문자 전송하는 거. 내가 어떤 그 키를 딱 눌렀을 때 그 키가 어떤 레지스터에 딱 저장이 되겠죠? 그 레지스터에 저장이 됐느냐를 보는 거겠죠. 저장이 됐으면은 이제 C를 UDR1으로 보낸다. 그럼 이건 이제 데이터 레지스터라 해갖고 이제 뭡니까? UART 데이터 레지스터죠. 그래서 데이터를 저기서 써주기만 하면 자동으로 보내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get 캐릭터는 요거는 이제 RxC1이 7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0x80이 됩니다. 요게. 그럼 요게 0x80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건 어떤 플래그겠어요? UCSR1A의 가장 상위의 비트는 문자가 이제 그 외부에서 이제 수신이 된 거죠. 수신이 UDR 레지스터에 수신이 되면 그 UDR 레지스터 값을 메인 함수에서 리턴해서 받겠다라는 거죠. 그럼 문자 수신한 거랑
같은 거죠. 그게. 그러니까 문자를 전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시냐 게시냐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아트메가 위주라고 그랬죠. 아트메가 위주의 입장에서 푸스를 하면 밀어내는 거니까 그 문자 전송하는 거고, 게스를 하면 문자를 받는 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put string은 뭐예요? 네, 널 캐릭터가 나올 때까지 계속 증가시키면서 찍어내는 거죠. 그죠? 한 문짝씩 송신을 하는 거죠. put string. 그죠? 이해하시죠? 이거 다 앞서 했었던 코드들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여기서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인 함수로 들어왔습니다. 메인 함수에서는 먼저 UART1을 초기화를 하고요. 무한 루프를 돌리는데 스마트폰에서 한 문자를 받아서 그 한 문자를 그대로 스마트폰으로 에코백을 하고, 만약에 받은 문자가 1이면 스트링으로서 1을 되돌려 보내고, 2면 2를 되돌려 보내고, 3면 3를 되돌려 보낸다. 그러니까 무한 루프 도는 거죠, 이건. 그죠?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스마트폰으로 이제 뭔가 숫자를 보내게 되면 그거에 해당되는 문자를 역으로 스마트폰한테 다시 되돌려 보내주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여기서 블루투스 터미널 HC05라는 통신용 앱의 사용 방법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스캔을 클릭하고요. 그럼 이제 스캔을 하게 되면 거기에 블루투스, 주변에 있는 블루투스가 주르륵 뜹니다. 그래서 이제 New Scan Device 항목이라는 게 뜨게 되는데요. 그 항목에서 요 놈을 보내야 됩니다. JCNet BT 요 놈을 찾아야 됩니다. 요 놈을 보내는 게 아니라 찾아야 됩니다. 아까 이제 저는 이걸 HONG 뭐 DAKI 이렇게 바꿨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걸 클릭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스마트폰이 아트메가에 연결된 HC가 아니라 뭐 BT05 BT 그죠? 블루투스를 잡게 되는 거죠. 그죠? 그 이제 클릭을 합니다. 뭐 이 XX 요 놈들은 디바이스마다 다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실습에서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순차적인 검색이 필요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름을 바꿨기 때문에 여러 개가 뜨거든요. 이 New Scan Devices에서 쭉 여러 개가 뜨는데 거기서 내가 바꾼 놈의 이름만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놈만 이제 여러분이 찾으면 됩니다. 그걸 클릭하면 된다고요. 어차피 우리는 구분 가능하기 때문에. 자, 처음 연결할 때는 비밀번호가 0000 또는 1234로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먼저 000 눌러보세요. 대부분 될 거예요. 안 되면 1234 눌러보세요. 그럼 이제 아까 이 New Scan Device에서는 아직 페어링 된 건 아니고 주변에 있는 블루투스를 다 찾은 거고, 페어드 디바이스에서 JCNet 우리가 원하는 요 이제 HONG 홍대기 요게 디스플레이 되고, 페어링 LED는 켜지고 동작 모드 LED는 2초마다 깜빡거리면서 페어링이 된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처음에 이건 그냥 찾은 거고, 블루투스를 찾은 거고, 그 찾은 여러 개 항목 중에서 내가 연결하기 원하는 걸 딱 클릭하게 되면, 그러면은 비밀번호가 뜨면서 비밀번호 쳐넣게 되면 여러분들이 연결을 완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연결이 다 됐으면 아까 얘기했던 JCNet BT XXXX 혹은 이제 홍대기 그것을 클릭을 하고, 클릭하면 새 창이 딱 뜨게 됩니다. 그 뜬 상태에서 1이나 2나 3나 클릭한 다음에 Send ASCII를 딱 클릭하게 되면, 그럼 이제 거기에 에코백이 돼서 요 세 개 중에 하나가 이제 스마트폰으로 다시 되돌아오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면 연결이 다 된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과 통신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 다음에 스마트폰으로 가전제품 제어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가전제품 제어하기는 설계 목표는 다음과 같은 가전제품을 제어하는 앱과 하드웨어를 개발을 하자는 거예요. 앱의 라이트 온이 버튼이 눌려지면 LED를 켜고, 오프 버튼이 눌려지면 끄고, 그 다음에 버저 온이냐 버저 오프냐에 따라서 버저가 울리고, 그 다음 펜 온, 펜 오프 해서 모터 회전시키고, 그 다음 체크 버튼이 눌러지면 현재 가전제품의 상태를, 그러니까 온 오프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앱에 디스플레이 한다. 그렇죠? 현재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하려고. 이제 그렇게 되는 가전제품 제어하는 앱하고 실제 가전제품의 하드웨어, 그거를 설계를 해 보도록 할 겁니다. 네, 이제 회로를 구성해 보겠습니다. PA에 관련된 GPIO 4개는 LED를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등으로 모델링을 하는 거죠. PB와 관련된 4개, 요거는 모터 드라이버를 통해서 모터를 연결했습니다. 전원 공급기도 사용했죠. 그러니까 이건 뭐 선풍기 같은 걸 모델링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P4에 버저를 연결했습니다. 그럼 뭐 이거는 뭐 초인적으로 할까요? 뭐 그런 걸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블루투스 모듈입니다. 그러니까 신호를 요 블루투스 모듈이 받아서 이쪽 시리얼 모듈, 시리얼 통신으로 J모드, 그러니까 아트메가와 통신을 하고 그 결과 데이터 값을 보내서 제어를 하는 형태로 이렇게 회로를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회로들은 앞에서 우리가 구성했던 회로의 일부입니다. 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연결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자, 프로그램입니다. 설명을 드리면 사실 여기 있는 프로그램들은 앞서 우리가 했던 프로그램들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길게 설명은 안 할게요. 이걸 다시 또 설명하기 시작하면 앞서 했던 거를 또 하는 게 되니까 필요할 때마다 그쪽 부분을 찾아가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세 개는 뭐 일반적으로 쓰는 거. 자, 요것도 마찬가지죠. 딜레이 함 쓰기 위해서. 그 다음에 온오프는 이제 1과 0으로 이렇게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있는 요 디파인은 이제 모터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스피드를 2단계로 두고요. 그러니까 듀티 사이클이 0일 때와 60일 때. 그 다음에 이제 모터 이건 뭡니까? CW인데 클락와이스죠. 정방향 회전. 그 다음에 스탠바이. 이건 잠시 멈추는 거죠. 이제 그거일 때도 이렇게 값을 설정을 해 놓으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그 UART를 이용해서 스마트폰하고 아트메가하고 통신을 수행할 때 필요한 함수, 캐릭터랑 겟 캐릭터 이 두 가지 필요했죠. 이 앞에 있는 캐릭터는요, 이제 요거 봐서 이제 레지스터가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 데이터를 전송하려고 하면 그러면 이제 풋 캐릭터니까 송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데이터 레지스터에 이제 내가 원하는 값을 전송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알아서 전송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받는 게 겟 캐릭터입니다. 수신하는 게. 근데 원래 겟 캐릭터는 앞에서 이런 거였거든요. 이런 거였는데 이건 똑같아요. 앞에 있는 거랑 앞에 있는 거랑 똑같고요. 요거가 좀 다릅니다. 요거를 이렇게 수정을 했어요. 수정을 어떻게 했냐면 두 개로 나눴죠. 그러니까 요 안에 있는 거, 요 느낌표를 빼내고 요부터 여기까지, 요까지를 그대로 일로 이렇게 옮겼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리턴을 갖다가 일로 이렇게 옮긴 겁니다. 이해하시죠? 낫이 빠졌네요. 낫은 이제 이거를 활용하는, available을 활용하는 메인 함수에서 낫을 갖다가 붙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면 지금 수신 레지스터가 꽉 찼다는 얘기니까 그럼 리턴 1, 데이터 받은 게 있습니다 라고 리턴 1을 보낼 거고, 그렇지 않으면 비어 있으면 리턴 0를 보낼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걸 메인 함수에서 받아갖고 낫을 한번 더 붙여갖고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 뭐 화일문을 갖다가 여기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 화일문을 갖다가 뛰어넘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요게 1이면 요게 낫이 돼가고 0이 되니까 거짓이 되니까 그때 이제 뛰어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받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리턴 1이냐 0이냐를 봐서 메인 함수에서 낫을 붙여갖고 해당되는 어떤 액션인 요 놈 리턴 시키는 거예요. 놈 그죠? 요 놈을 이제 쓰겠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두 개로 나눈 거예요. 그냥 잘 요거 프로그램 이해해 보시면 이건 이제 단순히 그냥 요 길었던 요 두 라인짜리를 이렇게 한 라인씩 따로따로 이렇게 나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버저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 헤르츠로 몇 회, 카운트 회를 이제 소리를 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밀리세컨드 계산하는 거, 마이크로 세컨드. 이게 바로 밀리세컨드죠. 그러니까 밀리세컨드를 빼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소수점 이하만 나올 텐데 거기다 1000을 곱해서 마이크로 세컨드를 우리가 얻어내게 되고요. 포트 2에다가 한 번은 1, 한 번은 0. 그래서 1010을 왔다 갔다 하게 해서 PWM 신호를 만들어 주는데 그 사이에 지연은 이렇게 두 개를 줍니다. 여기 어차피 2로 다 나눴기 때문에 절반은 1, 그죠? 절반은 1, 절반은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두 개를 나눴으니까. 자, 이것도 사실 동일하기 때문에 앞서 프로그램이랑 여러분들이 그거랑 비교해 가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버저 컨트롤 서브 함수입니다.
이제 버저 신호 이제 울리는 거죠. 앞서 우리 서브 함수를 이용해서 소리 내는 그 서브 함수 있었죠. 그걸 이용해서 이제 480Hz짜리 12번, 320짜리 8번. 이거 전화 소리랑 같은 거죠. 따르릉 하는 거, 그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소리를 낼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여러분들 앞에서 했던 코드랑 이것도 다를 바가 전혀 없어요. 똑같이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int uart 1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로 전 챕터에서 바로 전에 전 챕터가 아니죠. 바로 전 실험에서 했던 거죠. 예. 똑같은 겁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메인 함수만 새로 입장 겁니다. 메인 함수만 캐릭터 C, starWrite, street, 버저, 그 st, fan 이렇게 세 개의 변수를 선언을 하고 초기값을 전부 다 오프로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실제 지금 현재의 LED나 버저나 팬이 돌아가고 있는지 울리고 있는지 아니면 켜져 있는지 이걸 갖다가 판별하는 뭐 어떤 플래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이걸 설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DDRA, LED 연결된 거 전부 다 출력으로, 그 다음에 모터 포트 관련된 거 전부 다 출력으로, 그 다음에 버저 포트 역시 출력으로, 그 다음에 포트 B에다가 모터 스탠바이를 갖다가 출력을 시킵니다. 그럼 이제 스탠바이 상태죠. 그 다음에 init uart 초기화 한 다음에요. 무한 루프를 돌립니다. if available이라는 함수 있었죠? 이건 뭐냐면은 그 스마트폰 쪽에서 이제 어떤 데이터를 보내서 이게 이제 뭡니까? 블루투스 모듈이 받겠죠? 받아서 아트메가의 레지스터에 그 전송된 데이터가 저장이 됐는지 그거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입력된 문자가 없으면입니다. 입력된 문자가 없으면 만약에 그 전에 이제 버저가 온 상태였으면 계속 버저를 울려라 그런 얘기죠. 울려라. continue 계속 갑니다. 이 continue라는 거는 innermost loop를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innermost loop는 while이거든요. while을 빠져나와서 이 위치로 오는 겁니다. 이 위치. 다시 시작하는 거죠. while만. 그죠? 그 다음에 이 while, 이 다음에 원래 이 continue가 없었다면 이 다음에 뭔가 있을 텐데 이 코드들이 이거 다 수행 안 하고 바로 그냥 일로 와버리는 겁니다. 그게 continue예요. 그래서 while문의 맨 처음으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여기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일로 돌아가는 겁니다. 계속 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문자를 받아서 세 가지를 제어합니다. 그러니까 LED 먼저 제어하고 모터 제어하고 버저 제어하는 건데 버저가 울리고 있으면 그럼 버저가 울리는 작업을 그냥 계속 하게 냅두겠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어떤 새로운 문자가 들어오게 되면 들어왔다는 얘기는 입력된 문자가 있다는 얘기는 이걸 빠져나오게 되죠. 그죠? 빠져나오게 되면 컨티뉴가 실행이 안 되죠. 그러면 빠져나왔다는 얘기는 바로 이 다음으로 넘어가겠죠. 그럼 이 다음에 뭘까요? 예, 눌려진 데이터, 눌려진 버튼이 뭔지를 확인해서 이거 수신으로 데이터를 받으니까 그 데이터를 보고 지금 뭐가 명령어가 전송됐구나 라는 걸 확인을 하고 그거에 해당되는 액션을 취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코딩을 한 겁니다. 그래서 available하게 이렇게 돼 있으면 제가 이제 앞서 설명할 때 약간 좀 헷갈리게 했는데 이게 0 아니면 1이 리턴이 되는데 0이 됐다는 얘기가 입력된 문자가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1이 됐으면 입력된 문자가 있다는 얘기네요. 앞서 제가 설명드린 거랑 좀 거꾸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 네, 앞서 설명드린 거랑 조금 잘못 제가 앞에서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코드는 문제가 없어요. available이 이렇게 해서 이게 만약에 0을 리턴했으면 요거 not을 붙이니까 1이 되거든요. 1이 됐다는 얘기는 입력된 문자가 없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여기 available이 1이 리턴이 돼서 요 available 자리에 1로 이렇게 치환이 되면 그럼 not을 붙이게 되니까 0이 되거든요. 0이 되면 이 아래 거를 수행하는 겁니다. 입력된 문자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자, 다시 정리할게요. 이거 좀 많이 헷갈리네요. 네. 여러분들 이런 거 좀 유심히 잘 관찰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available 먼저 볼게요. available이 여기 있는데 이거는 이 자리에요. 이 자리에 이 서브 함수 콜하는 거니까 여기 0 아니면 1이 리턴이 됩니다. 그러니까 0이 리턴 됐다는 거는 다시 요 not이라는 요 연산자에서 1, 0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니까 입력된 문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0이 오면 입력된 문자가 없고 1이 리턴이 되면 입력된 문자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앞서 설명한 거랑 좀 제가 상충되게 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아니고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틀린 게 있다면.
그 다음에 이제 if, 버저가 on이면 버저 컨트롤 계속해라. 그럼 따르릉 계속 올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continue. continue 아까 말씀드렸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으로 한 문자를 받는 거죠. 왜냐면은 문자가 받았다는 게, 그러니까 그 레지스터가 찼다는 게 확인이 됐으니까 문자를 받고요. 그 다음에 에코백을 합니다. 그리고 받은 문자에 따라서 1은 LED 켜는 거고, 2는 이제 버저 켜는 거고, 3은 모터 켜는 거고, 4는 LED 오프, 버저 오프, 모터 오프. 순서대로. 그죠? 7이 있습니다. 7은 뭐냐면 현재 상태를 리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ST 버즈랑 그 다음에 뭡니까? ST 버즈, ST 라이트, ST 펜, 요 세 개죠. 이 세 개. 그러니까 ST 라이트랑 ST 버즈랑 ST 펜의 현재 상태가 ON인지 OFF인지를 리턴하는 게 이제 케이스 7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 C는 문자인데요. 요 문자 형태로 들어온 요 C에 저장된 값이 1부터 7까지 중에 뭐냐를 보고 이제 우리가 그거에 해당하는 그 기능을 수행을 하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케이스 7 보겠습니다. 케이스 7이면 먼저 이거 라이트가 on이면 요 캐릭터 0 해주고 else면 x 해주고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O냐 X냐 하는 거는 전등이 켜져 있냐 꺼졌냐를 확인을 하는 거고, 이거는 버저가 켜졌냐 꺼졌냐, 이거는 선풍기가 켜졌냐 꺼졌냐 그걸 보는 거죠. 자, 근데 이게 문제는 이렇게 되려면 우리 스마트폰 앱에서 1부터 7까지 숫자를 매핑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건 스마트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뭐 아마 안 드릴 것 같아요. 안 드리는데 여러분 그 뭡니까? 그 앱을 다운 받아 갖고요. 거기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바보 아니면은 거기 있는 거 버튼에 매핑할 수 있습니다. 예, 정말입니다. 그 버튼 매핑 같은 거 하는 거는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스마트폰 가전제품 제어하기 예제에서 온도 측정 키를 추가하여 이 키가 누려지면 현재 온도를 스마트폰에 디스플레이하라. 이 온도 측정 키까지 추가를 하면 그렇게 이제 하는 게 있고요. 뭐 이제 네 개를 제어하는 거죠.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도레미파 솔라시도 이 키를 설정한 다음에 이 키를 누르면 대응되는 음이 연주되는 무선 피아노 연주기, 요걸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스마트폰 메신저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하고 PC가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메신저 제작을 해도 됩니다. 이거 뭐 PC는 뭐 테라톰 같은 거 아니면 뭐 우리 방금 전에 허큘레스 같은 거나 뭐 이런 거 이용하면 되겠죠. 그걸 이용해서 메신저, 카카오죠. 카카오 카톡 같은 거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거 세 개 중에 하나 실습을 이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